우리는 이제 서피막골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피막골이 있고 서피막골이 있고 윗피막골이 있고 아래피막골이 있습니다. 서피막골은 좀 전에 종로 1가 교보문고에서부터 청진상가가 끝나는 지점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는 종로 2가의 뒷골목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서 방역 지침에 따라 촬영을 했지만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네, 이 골목은 그 예전에 피막길의 모습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뒷골목이 되어서 이렇게 인적이 드문 이런 골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난개발로 인해서 YMCA 앞쪽에 피막길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길이 쭉 이어져 있었던 것이 그 예전에 일제시대 때 개발하면서 길이 없어졌다가 다시 YMCA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피막길은 시작됩니다. 옛날에 피막길에 그 정도의 크기, 넓이 또 그런 뒷골목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골목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종로 1가가 청진상가가 새로 생기면서 현대식에 맞도록 피막길이 만들어진 반면에 이 길은 옛날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인적이 드문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질 운명에 처해진 피막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안타깝죠.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공간인데 이제는 이렇게 황량한 거리가 됐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사주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간판, 이건 꽤 오랫동안 바로 이 골목이 서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쓰였다라는 한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로 2가를 지나서 종로 3가를 접어들면서 탑골공원 앞쪽에 다시 피막길은 잠깐 사라집니다. 탑골공원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피막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피막길은 좀 전에 종로 2가의 피막길과는 달리 상당히 번화한 피막길에 해당이 됩니다. 이 피막길은 그 예전의 피막길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먹는 집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모습은 바로 그 옛날의 피막길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피막길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특징을 갖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지나왔던 종로 2가 같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이제 개발의 뒤안길에 놓인 피막길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서민들의 생활 공간이 되어 있는 이런 피막길들도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꼬부라지게 되면 바로 창덕궁으로 들어가는 대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창덕궁으로 가기 위해서 또 고관들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해서 양쪽 편으로 바로 피막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피막길들은 지금도 모습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익선동이라고 잘 알려진 오늘날 먹거리 문화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익선동 길도 피막길의 한 종류였습니다. 이제 이 길을 지나면 바로 익선동 골목길이 나옵니다. 오늘날 일명 갈매기살 골목으로 불려지는 이 익선동 골목길도 역시 그 예전의 피막길이었습니다. 창덕궁을 앞에 바라보고 양쪽 편으로 피막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쪽 길이었던 거죠. 오늘날은 이렇게 옛날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갈매기살 파는 고기 구이들, 구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학자들은 이 길을 그 옛날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거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왕성하게 시장 문화가 잘 발달된 골목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경복궁으로 가는
육조거리와 거의 평행에 가까운 또 하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은 창덕궁으로 들어가는 대로입니다. 이 대로의 양옆에도 피막길이 역시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죠. 오늘날은 서울이 굉장히 커졌지만 그 예전에는 서울이 사대문 안에만 서울이었습니다. 그 사대문은 지금은 서대문은 형체가 없지만 그러나 신문로쯤에 서대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남대문, 동대문, 그리고 북대문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산으로 기준을 하면 동쪽 편은 낙산이 되겠고요. 또 남쪽은 목멱산, 남산이 되겠고요. 동쪽은 인왕산이 되겠고, 북쪽은 북악산, 청와대 바로 뒤에 있는 백악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산이 북악산, 백악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사대문을 만들고 있는 산이었죠. 그 안에 한양 도성이 있었던 거고, 그 도성 안에 이 종로라는 지점에 궁전이 4개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궁전을 중심으로 피막길들은 발달할 수 있었던 거고,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그 형체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옛날 고관대작들이 지나가고 서민들이 숨었을 만한 골목길들을 보면서 몇백 년 전을 회상해 보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가 더 행복했을까? 아니면 지금이 행복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창덕궁에서 왼쪽편 피막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목길도 아직은 옛날 모습을 조금은 간직하고 있지만 그렇게 서민들이 행복하게 서로 어울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피막길은 시대에 맞게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곳 종로 사가 쪽 피막골은 오늘날 금은방으로 발전했습니다. 연속되는 금은방들, 그 예전에 시전 상가들이 있었던 그때와는 모습이 다르지만 오늘날은 새로운 모습의 시장이 형성되게 됐는데 바로 종로 사가는 금은방 골목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피막길은 종로 사가에서 끝납니다. 이제 흥인시장의 맞은편 쪽에 있는 피막길, 여기서 올라가게 되는 피막길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피막길은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범죄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골목길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영화는 대부분 이곳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을 닫은, 셔터 문을 닫은 가게들, 그리고 미로같이 얽혀있는 골목길, 이곳이 바로 한국 느와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로 사가의 피막길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황량한 골목길은 세운상가가 나타나면서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종로 사가의 또 다른 골목길, 여기는 생선구이 전문집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 피막길도 그 옛날의 피막길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지금도 서민들이 이곳에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골목길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쩐지 연탄구이, 삼겹살이나 또 생선구이, 고등어구이 한 끼 식사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그런 골목길 맞습니다. 청진동 피막길이 세월이 변하면서 운동권 학생들이 숨어들었던 골목길로 변하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장국집들이 많이 발달해서 한때는 11개의 해장국집이
성업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열차집이라고 빈대떡을 팔고 막걸리를 팔았던 그 음식점은 아마 5, 60대의 어른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집이었을 겁니다. 이제 피맛길 기행을 마치면서 오늘날 그나마도 이런 정도의 형태의 골목길을 가지고 있었던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서민들의 생활을 책임져 왔던 이 피맛길, 참 많은 생각이 오가는 골목길입니다. 좀 더 지나면 또 개발의 뒤안길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피맛길.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피맛길은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의 한 자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서 역사기행 계속하겠습니다.